안녕하십니까. 도병 회원 여러분, 잘 있었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문제집 첫 시간이네요. 어때요? 공부들 열심히 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8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토탈 12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제1장 지적 정설. 여기 포인트를 한번 잡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청설과 관련돼서 거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요소가 있네요. 지적의 3요소.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적의 줄기세포가 돼요. 지적의 줄기세포. 정 못 외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그래서 등록에서 토지 등 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외울 이유도 없죠. 지적의 3요소라는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꼭 외워둬야 됩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자, 토지의 3요소가 이제 지적의 3요소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되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여기에서 단위라는 게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대표적으로 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죠. 자,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 여기에 바로 필지. 형태, 면적 형태와 무관하고 한 필지가 1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항상 구분해 놓을 거는 필지와 핵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따져놔야죠. 자, 경제적으로 1핵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만 법적으로 1필지가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 필지만 경제적으로 1핵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필지와 핵지의 관계에서 필지와 핵지의 관계는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그 1번과 2번은 반드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모든 토지라는 것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자,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그 두 개 지문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대표적으로 뭐죠? 필지라는 거죠. 필지라는 것은 여기 이제 앞으로 한 필지가 돼. 필지 구성 요소가 뭐냐?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면적이 있죠. 면적.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경계.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의 좌표는 이거는 무슨 표시라고 그러죠? 바로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저 토지의 표시사항 여기에 이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대표적으로 한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번은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지번은 별표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번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고요. 자,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단 임야대장 임야도 줄쳐놓고 앞 동그라미 앞산입니다. 자, 지문 부여와 관련돼서 등신이죠. 등록전환 신규 등록 다 외웠죠.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인다. 그러면 A적으로 최종 지번, 최 동그라미, 멀리 떨어져 멀 동그라미, 그래서 최, 멀, 요 한번 잡아놔야 돼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 꼭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 분할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 원칙 나와 있죠.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는 본번입니다.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의 부분으로 이어서 부여한다. 원칙. A 조건으로 주거 사무실 줄쳐놓고 우선 그 다음에 부여하여야 된다. 대표적으로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요 정도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합병과 관련돼서 선순위, 본번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특채만 신청할 때 신청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된다. 그래서 지번은 별표가 몇 개라고 우리가 배웠죠? 대표적으로 5개라고 우리가 했죠. 독자적 문제로 무조건 출제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 6개짜리죠. 대표적으로 지목과 관련돼서는 전 과목이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행강편, 그 다음에 최초 지목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다. 자, 지목 설정 원칙으로서는 지목 국정주의, 지목 법정주의,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일필일목,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죠.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적어도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흔하게.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따로 별표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목의 등록과 관련돼서는 목도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이죠. 그러면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대표적으로 정식 명칭, 지적적 임야들은 약식 명칭이었죠.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A쪽으로는 차문자, 차문자는 맨 마지막 쪽에 장, 자, 전, 은 이걸 확인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야죠. 가장 최근 2002년에 분리 독립한 지목으로서 우리가 24개에서 28개, 4개가 늘어났죠. 차라는 용도 때문에 2개가 늘어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주차장이 있고 주유소 용지가 있고 유통 경제 때문에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죠. 대표적으로 창고 용지고 우리가 식생활 해라는 게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유지로부터 분리된 양어장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은 주유소 용지, 주차장, 창고 용지, 양어장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6개짜리고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6개, 5개짜리죠.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면적은 가족에 해당돼요. 가족이 소중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2개의 논점이 있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우리가 숙지해둬야 되고 가수 처리와 관련돼서 무슨 오입입니까? 단수 처리. 4사 오입이 아니라 5사 오입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 번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5사 오입과 관련돼서 기억해 두셔야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합병 27회 때 2.5점짜리, 지목 변경 24회 때 2.5점짜리, 지번 변경, 행정의역 명칭 변경, 이 지정적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특히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2개는 꼭 우리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경계보건청량에서 지적현황청량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현경이죠.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쁘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는 것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있어요. 검사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현경이는 이쁘다. 그러면 검사청량에서 제외된다. 자, 이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즉 면적은 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5사 오입.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논점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도 별표가 5개가 되죠. 경계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계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즉 지적소관청이 작성 관련한다 줄쳐놓고 소재, 지번,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이 기록된다는 걸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 자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경계점 자표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등록되지만 특히 가로 안에 경계점 자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그걸 확인을 해둬야 돼요. 소재, 지번 확인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좌표, 경계점 이치 설명도, 공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그래서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소재, 지번, 지목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에 한정한다는 걸 확인하시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 관청이라는 거. 이번에 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경계 결정 기준 이거는 따로 별표 새겨놔야 되겠죠. 높낮이가 없다. 없으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하단부 절 하면 산.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제대 만저히 제대 만수히 요걸 딱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제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그러면 지적 청설과 관련돼서 우리 이미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문제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설과 관련돼서 보통 네 문제와 5문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런 우리 지적 청설과 관련돼서는 요게 눈에 쏙 들어와야 돼. 지적의 3요소,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필지 그러면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 대표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논점들이 하나씩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페이지 밑에다가 우리 한번 이런 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제1장 포인트는 잡았고 이제 문제풀이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침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대는 뭡니까? 뭐 가학이라고 그러대요. 가학이다. 침대는 가학이다. 자, 영어는 뭐 요즘 뭐 해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해커스다. 문제풀이는 뭐냐? 이게 이제 한번 보셔야죠. 자, 침대는 가학이다. 가학이에요? 가학이 아니죠. 원격하게 말한다면 침대는 가학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구예요. 가구. 영어하고 해커스는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 영어는 뭡니까? 왜? 광고죠. 광고. 광고의 허점은 광고의 뭐의 맹점, 장점은 뭡니까? 반복이에요. 즉 사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폐단이라는 거죠. 하나의 좋은 말로는 반복이지만 광고의 폐단은 세대 교육이죠. 그래서 침대는 가구이다. 영어는 해커스다. 그러면 문제풀이는 자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 있어야 돼. 그 기술이 바로 요령이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문제풀이는 너무 요령들이 없어요. 문제풀이 자체가. 그래서 문제풀이는 요령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그러면 요령을 펴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늘 이야기했던 거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 바로 문제 길이입니다. 자, 문제 길이와 관련돼서는 이걸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한번 풀어보는 사람은 자, 틀린 것, 옳은 것 첫 번째 습관 들을 거고 틀린 것은 그러면 X, 옳은 것은 O 이렇게 이제 잡는 습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길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단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장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단문은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자, 단문은 이렇게 한번 읽어야죠.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읽고 중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장문과 관련돼서 긴 장문이다. 장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3번부터 요렇게 읽어줘야 돼. 3, 4, 5, 1, 2 요렇게 있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단문, 중문, 장문이 있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 혹시 1, 2번을 모르겠다. 자, 단문에서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주로 2번을 찍으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확률 게임이니까. 자, 여기는 특히 이제 4, 5번을 조심해야 돼. 모르겠다 그러면 4번을 주로 많이 우리 4번을 확인하면 맞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중문과 관련돼서는 3, 4번을 조심히 있어야 돼. 정 모르겠다. 그러면 4번 쪽에다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제 시간에는 자,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X, O, 장문, 중문, 장문 이런 걸 의미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우리 하나하나 문제를 체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문제풀이는
요령이고 문제풀이는 기술이다. 자,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기출문제는 정답이라고 그랬죠. 기출문제는 정답이며 그게 바로 합격입니다. 기출문제가 곧 이미 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풀이 요령을 이런 방법에서 하나씩 터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0페이지 가서 기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네요. 문제 1번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차례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박석 문제죠. 박석 문제는 이 박석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봐라? 항상 뭐부터 확인하라? 박석 문제는 이야기를 누누해서요. 박석 문제는 요 지문부터 확인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지문부터 확인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해서 이렇게 대비해 두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보시죠. 자,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행정자치부 장관. 4번은 틀렸을 것 같고요, 느낌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주체는 바로 국가, 즉 최고선거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죠. 그러면 4번은 자동으로 삭제를 시켜놓고, 자, 5번과 관련돼서 5번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죠. 자, 1번에 모든 토지, 행간편찮아요. 모든 토지는 특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검색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네. 그러면 3번하고 5번은 삭제가 돼야 되네. 그러면 1, 2번에서 골라내야죠. 자, 그러면 모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예,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죠. 요 1번과 2번은 우리가 기본 문제로서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암기해놔야 됩니다. 문제 1번에 대해서 요 문제 1번은 바로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외워보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예, 국토교통부 장관.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토지 표시 결정은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요 관계에서 우리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자유자재로 뭐다 써먹을 수 있도록 자유자재 순발이. 그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특지만 말해 직권의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권은 이쪽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권 정리 절차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결산 지적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이렇게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면 토지 이동 계획을 잡고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결의서 그다음에 지적 정리, 결산이라는 요 단계가 대표적인 직권 정리 절차가 됩니다.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1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모든 문제 바탕이 깔려야 되고 거기에다 별표 하나 해놓고 자, 이거는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되네.
자, 이번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죠. 모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된다. 이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지자를 받아 소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되네. 모든 토지야.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지목으로 규정되어 있죠.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공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거. 한강, 툭치면 하천, 섭지, 유지, 염전 있죠. 저수지, 유지, 바다.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영토죠. 영토인데 바다는 영해야. 그러면 이 5번과 관련돼서 나중에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와 관련돼서 육지가 되죠?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자,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지형의 변화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야죠. 이 문제 2번도 상당히 우리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 모든 영토야. 모든 영토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되네. 모든 토지는 결론적으로 모든 영토가 되죠. 그러면 모든 토지, 모든 영토는 그럼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의미가 되네. 자, 이거는 우리 바로 객체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네. 우리 등록 객체는 무엇을 토지죠. 토지. 자,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다? 필지다. 필지. 한 필지가 뭡니까? 한 필지죠.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그럼 사람이 갖다 대면 주된 토지는 결론적으로 적자,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양자에 해당되죠. 이게 종된 토지야.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제 문제 풀이하는데 자,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지의 성립 요건이 탄생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바로 종된 토지로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거고 성립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양입할 수 있죠. 고속도로의 위계시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한 요건을 생각해야 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와 자,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양입에 제한되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자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양입지 제한 요건. 그러면 문제 3번은 필자 양입지의 기본을 잡아라 이 소리겠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필지와 양입지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자, 필지와 양입지는 이렇게 또 현강 준비해서 필지와 양입지 이렇게 놓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별표가 하나 돼 있어야 되고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틀린 거 대놓고 우리가 볼 거 장문 중문 이거는 중문이 된다. 그러면 중문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1, 2, 3, 4, 5 조금 전에 했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5, 4, 3, 2, 1.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달아봅시다. 틀린 것은. 자, 이번에 정된 토지가 되라도 면적이 330제곱미터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입이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자,
미시입니다. 세 가지 요건.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와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세 가지에 걸리도록 양입이 제한된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5번 마무리해놔야죠. 그러면 문제 3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4 한번 읽어보죠. 4번 지문.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로 할 수 없지만 양입의 효과를 갖춘 경우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의 필지는 일정 수준의 면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르고 특정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것도 그러면 3번에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 요 전체도 한 필지가 되죠. 그러니까 필지는 면적과 무관하다라는 거. 3번 맞네. 자, 이번에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며 1필지에 한 개의 지번이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가 토지에 있어서 1부동산으로 평가된다. 지목도 1필지 1지목의 원칙이야.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단식 지목 이렇게 연결되죠. 자, 2번은 필지란 지번 부여 제한의 토지로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자르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로서 하나의 구역된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3번에서 꼭 확인해 놓을 것. 특히 1번 조심해 놔야 돼요. 1번 잘 확인해 줘야 되고 1번 필지의 개념은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필지와 획지의 구별력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3번에 1번 정확하게 놓고 문제 3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 되겠죠. 문제 4번은 뭡니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문제 4번은 자, 문제 4번은 별표가 5개고 이거는 지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지번. 그래서 지번은 자, 정말 잘 해놔야 됩니다. 지번은 늘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일단은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면 자,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장문이겠죠, 이 정도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3, 4, 5, 1, 2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3번부터 읽어보죠. 틀린 것은. 자, 3번의 축척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축하면 우리가 공부돼야죠.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우리 지행축,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하게 되죠. 그러면 지행축 그러면 지적확정 청량은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정답은 바로 3번이 우리가 틀렸네. 그러면 문제 4번에 관련돼서는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면 3번 X. 자, 4번입니다. 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신규 등록 그러면 지번부의 최종 지번의 토지,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하는 경우에는 채 찾았죠. 채 멀려.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래서 채 멀려.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줄쳐놓고 그러면 행하면 지행축이죠. 그러면 툭 치면 도시개발사업, 툭 치면 지적확정 청량,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패턴을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지문의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행하면 행정구역 개편사, 행하면 툭 치면 도시개발사업, 툭 치면 지적확정 청량, 툭 치면 준용. 그래서 지행축 이렇게 이제 의미가 단련돼야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자, 1번으로 가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되 자르고 임야 대장 및 임야도
토지 집어는 숫자 앞에 앞산입니다. 앞에 산자를 붙이죠. 이미 아닙니다. 1번은 맞다. 2번은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 라고 읽는다.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4번은 지번의 기본 문제라서 지번의 어려운 문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샘플로 우리가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5개 문제가 된다는 것. 지번은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4번의 정답은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도 마찬가지 10번에 결부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문제 5번으로 가시죠. 자, 검증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한다는 습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단문, 중문, 단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읽어야죠.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자, 옳은 것은 지번 부여지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툭치면 엄면 틀렸죠. 엄면이 아니라 독립니다. 이때 독립은 법정 독립지 행정 독립가 아니라는 것. 지번 부여기란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번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되 툭 자르고 임야대장 임야도 툭 치면 숫자 앞산.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네요. 바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문제 5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합병정 지번이 2-1, 5, 6-1, 11- 있다. 그러면 본번에 부번이 있는 걸 지워야 되겠죠. 5하고 12가 남아있네. 합병의 지번은 2-1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5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죠. 합병이란 원칙,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러면 틀리죠.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신청할 때 부여해야 된다. 분할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기우식은 홀수짝수, 홀기짜구, 홀기. 기자가 홀기, 우자가 짜구야. 그러면 홀수짝수로서 배열이 불규칙한가요? 아니죠. 규칙적이겠죠. 그럼 불규칙한 농촌지역의 적합한 방식은 기우식이 아니라 사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사형식은 필지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행식이 되겠죠. 자, 지번 부여 방법은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하는 북서 기본식.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기반하는 북서 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5번과 문제 4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와 관련된 문제가 되죠? 지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심화학습이나 기출문제 우리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그 접근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이네요.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지목이죠. 지목, 그래서 지목 아주 중요하죠. 자, 지목은 성별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별은 2개요. 땅의 성별은 28개요. 건축물의 영도는 29개요. 양장이 추가돼서 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지목이라는 테마는 별표가 6개짜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옳은 것은 이렇게 봅시다. 옳은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요. 한번 째려봐요. 단문이네. 그러면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 읽어봅시다. 자, 1번에 유수 또는 유수를 이용한 요조장, 관우장. 우리 물의 흐름을 이용한 것은 채용용 건축물이 아니죠. 채용용기에서 제외됩니다. 1번은 X. 호조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 그럼 집단적으로 재배했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재배한다. 그러면 이때는 가수원이 되죠.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돼요. 사소한 거는 자,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에 한해서 가수원이에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어디로 가요? 이 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X다.
2번은 X가 아니라 2번은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문제 6번은 2번이다. 자, 3번 질문은 우리 한번 보시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봉안당이죠. 그래서 봉안당, 묘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의 부지는 때로 한다. 그래서 후자가 틀렸죠.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의 부지는 묘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주거용 묘지에 관리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때는 대가 되겠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3번은 대가 아니라 묘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 정비 공장 아닙니다. 잘라놓고. 자, 걸치된 급유 석유 시설의 부지는 자, 독립된 주요용 건축물은 아니죠. 주요소 용지에서 제되고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시설은 공장 안에 있죠. 굳이 잡는다면 공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은혜를 이루고 있는 줄쳐놔요. 자르고 암석지, 항무지. 은혜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원야를 이루고 있는 항무지. 이거는 잡정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임야가 되죠.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임야에서 풍선키는 바로 그거죠. 우리 임야라는 지목에 대해서 특히 이 5번 지문에 대해서 부연 5-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닮은 임야라는 지목에서 간석지는 삭제가 됐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갯벌입니다. 갯벌로서 간석지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됐다는 거. 삭제. 이거는 꼭 잡아놔야 돼.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지목을 우리가 풀어봤는데 지목도 우리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문제에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앞으로 늘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풀이는 기술 요령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 기류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오늘 첫 주와 관련돼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익혀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풀지 말고 문제는 제발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풀어서 하나씩 자를 때 자르고 포인트 잡고 해석하고 이걸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기 또 우리가 좀 힘들어 하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